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최근 하지 정맥류 증상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련부터 시작해서 부종,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리가 붓는 증상은 일상적으로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지만 하지 정맥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대표적인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이 하지 정맥류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강병환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사실 붓거나 저리고 쥐가 나는 하지 정맥류의 증상들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하지 정맥류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일시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하지정맥류라는 병이 생겨서 그런 건지를 구분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겉으로 혈관이 보이는 게 있는 분들은 하지정맥류가 있을 가능성은 많고요. 그리고 병이 생길 수 있는 직업적인 영향 아니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은 하지정맥류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인지 병인지는 실제로 병원을 오셔서 검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혈관이 비치거나 튀어나오는 증상,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다리의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면 다 하지 정맥류로 판단하면 될까요? 물론 혈관이 튀어나와 있으면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혈관이 겉으로 보이는 분들 중에서는 하지정맥류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피부가 얇다거나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은 정상적인 혈관이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아니라 다른 혈관에 문제가 있게 되더라도 겉으로 혈관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겉으로 보이는 혈관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게 하지 정맥류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다리가 무겁다거나 붓는 느낌이 든다거나 다리가 저리고 근육통이 잘 생기고 그리고 자다가 기지개 켜거나 할 때 쥐가 내리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발바닥이 아프다거나 발이 화끈거린다거나 시리다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골반이 아프다거나 사타구니가 결린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손이 저리거나 시리다는 분도 있고 원인 모르게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증상이 정말 다양한데요. 이 증상에 대한 경중을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증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서 병이 더 심하다, 안 심하다 이렇게 나누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라는 병이 아주 초기인 경우에도 환자들이 정말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혈관이 이미 많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하게 하지정맥류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도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하지정맥류가 심하다 안 심하다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병이 어느 정도 심해졌는지는 병원에 오셔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혈관이 기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하지 정맥류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의 진단은 혈관 초음파 검사로 하게 됩니다. 이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다리에 있는 정맥에서 혈액이 정상적으로
심장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고장이 나서 피가 거꾸로 흐르고 있는지를 색깔로 보여주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초음파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병이 어느 정도다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하지 정맥류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가 꼭 필요할까요? 혹시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혈관 초음파를 했을 때 이 혈관이 아직까지 병이라고 할 정도가 아닌 아주 초기인 고장이 난 정도면은 관리만 해주셔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는 제일 먼저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를 가급적 피해 주시고 가볍게 걷는다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순환을 도와주는 약을 드신다거나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신는 압박 스타킹을 일을 하시거나 운동하실 때 신어주시면 이 하지정맥류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병이라고 할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지 정맥류 치료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하지정맥류는 고장난 혈관을 다시 정상으로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고장난 혈관을 통해서 피가 계속 거꾸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피가 더 이상 거꾸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고장난 혈관 자체를 제거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발거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고주파 아니면 인체에 사용하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이 고장난 혈관을 막아버리는 혈관 폐쇄술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자주 붓는 것처럼 정맥류 초기 증상이 의심될 때는 잘 때 종아리가 심장보다 높이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날씬해 보이기 위한 보정 속옷을 착용하거나 허리띠를 꽉 조이는 경우 복압 상승으로 정맥 순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복부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